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기본간호에서 운동과 환자 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생리적 효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향상되고 산소 섭취 능력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 간단한 내용이고요. 운동을 통해서 혈압의 감소 효과가 있고 욕창이 예방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흡수와 이용을 증가시키고 과다한 칼로리를 연소시켜서 체중의 감소 효과도 있는 거죠. 운동의 심리적 효과로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만성적 우울증 및 우울감 해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반대로 부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근 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은 뼈의 탈무기질화, 근육의 부피와 힘이 감소되고 관절이 경직될 수 있고 가동 범위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뼈에는 하중이 가해져야 칼슘이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만인 분이 뼈가 튼튼할 수 있어요. 비만이 유일하게 좋은 점이 뼈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심혈관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부동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로 인해서 기립성 저혈압,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굳어서 혈전이 형성될 수 있고 말초 맥박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서 환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초 부종이 생길 수 있겠죠. 호흡기에는 호흡 근육의 움직임이 감소해서 호흡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분비물 배출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소화기에는 식욕부진, 복부팽만, 장음의 감소, 변비 등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비뇨기에는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변 생성이 감소되고 소변의 흐름이 줄어들고 여러가지 이유로 신장 결석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소변이 정체될 수 있고 배뇨 횟수가 감소되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잔뇨량이 증가할 수 있죠. 부동의 영향도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간호사 시험에 더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운동 주체에 따른 분류로 환자 스스로가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능동 운동이라고 하고요. 환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운동을 제공해 주는 것을 수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수동 운동은 관절의 경직과 경축을 예방하고 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시험에는 수동적 ROM이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근육 길이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등장성 운동이에요. 등장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여서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만 근육의 장력은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장력이 같다는 등장성 운동이란 이름이 붙은 거죠.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덤벨을 펴진 상태에서 팔이 위로 굽히게 되면서 이두박근에 장력이 걸리게 되는데 그 장력이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걸 등장성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움직입니다. 등척성 운동은 완전히 반대예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을 긴장시키기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펴져 있다면 펴진 상태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의 길이는 변화 없이 수축만 되겠죠. 그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등척성은 운동하는 척 한다는 표현으로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팔을 구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는 척 힘을 준다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힘만 주는 거, 등장성 운동은 장력이 변하지 않는 대신 관절이 움직이는 것,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척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가 같은 운동,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등속성 운동은 움직이는 속도가 같은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이름으로 저항 운동이라고 불리거든요. 예시로 벽 짚고 밀기나 바닥에서 발을 들어 올리기 등 저항에 대항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속도가 같은 거예요. 저항하면서 운동을 하되 속도는
같이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체력을 키우거나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가 뭐냐?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해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몸에 축적됐던 지방과 탄수화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겠죠. 이 유산소 운동은 지속시간이 길고 저강도에서 중강도의 운동으로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을 향상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무산소 운동은 산소 없이 몸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빠르게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강한 강도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보통 웨이트가 이에 속하죠.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사량 상승에도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면 대사량 상승도 시키고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운동을 보통 병행하게 되는 거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절 범위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우선 능동 범위 운동의 목적이에요. 관절의 가동 여부를 사정해 볼 수 있고요. 근육의 크기와 긴장도,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능동 범위 운동을 할 수 있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근육의 위축과 경축을 예방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가능한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능동범위 운동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관절의 정상범위 운동 수행 중에 관절의 운동 정보, 환자의 불편감이나 관절의 부종이나 발적 등 문제점 등을 사정해야 되고요. 운동 시 환자는 편하고 꽉 끼지 않는 옷을 입음으로써 운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운동은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천천히 해나가야 되겠죠. 각 관절마다 무리하지 말고 굴곡, 신전, 과신전 등 적절한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운동은 관절의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굴곡, 두 골의 각이 감소하는 운동을 굴곡이라고 하고요. 두 골의 각이 증가하는 운동을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팔을 예로 들면, 만약에 팔이 이렇다면 이렇게 각이 줄어들면 굴곡이고, 그래서 팔이 이렇게 아래팔이 올라왔을 때 다시 내리면서 각이 증가하면 신전이 되는 거죠. 외전은 사지가 인체의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내전은 외전의 반대로 사지가 인체의 중앙선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팔을 위로 올리게 되면 이 몸통이랑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전이 되고, 안쪽으로 팔을 당기게 되면 몸통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전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회외는 전완을 외측 회전해서 손바닥을 앞으로 돌리는 운동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해부학 강의에서 다 했었습니다. 요즘 이런 관절의 운동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부학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은 말 그대로 관절 범위 운동을 수동적으로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 등이 시행해주는 운동을 이야기하죠. 목적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고 경축을 예방하기 위함이고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궁극적으로 독립성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운동을 시행할 부위만 노출시켜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하루 3번 정도 반복해서 운동해주고요. 한쪽 부분을 끝낸 뒤에 반대쪽 다른 부분을 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 순서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순서로 진행하게 되고요. 운동 시 나타나는 경직이나 수축과 같은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환자에게 시행될 수 있는 관절의 범위 이상 무리하게 움직이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운동 시 근육 경련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운동을 중단해야 되고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단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관절에 부종이나 염증이 있거나 관절 주위 궁골격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하면 안 되고요. 관절에 통증이 오게 되면 운동을 멈춰야 되고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한쪽 부위를 끝낸 후에 다른 쪽 운동을 시키라는 거, 경축, 강직이 나타나면 압력을 골고루 분산해서 주고 천천히 다시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간호조무사는 환자 가까이에 서서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본인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앞전에 알려드린 내용과 결합해서 시험에 가끔 출제되기도 했어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만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